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특히 요즘 아이들, 어른들만 겪는다고 생각했던 번아웃을 초등학생 때부터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겪고 있는 번아웃, 그 원인과 증상, 그리고 부모가 몰랐던 아이들의 속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모님들 귀 기울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번아웃, 이 단어 들으면 보통 직장인들이 야근에 찌들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에너지가 바닥나는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한때는 워커홀릭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소중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번아웃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학업과 친구 관계, 그리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학원 스케줄까지 소화하느라 아이들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회사에 다니듯 아이들도 학교를 직장 삼아 빡빡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 싸움도 견뎌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높은 기대치와 성과 중심적인 압박까지 더해지면 아이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번아웃 키즈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도 번아웃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짜여진 스케줄을 따르고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결국 심리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번아웃을 겪게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치열해진 대학 진학 경쟁은 이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선행 학습을 강요받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감,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과 숙제, 수행평가들이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학원 스케줄은 아이들의 순수한 놀이, 시간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빼앗아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는 해소될 틈 없이 고스란히 쌓여만 갑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숨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무조건 잘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식의 성과 중심적인 압박,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아이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완벽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부모님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이겠지만 아이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하고 이러한 불안감은 곧 번아웃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타고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쉽게 지쳐버리고 번아웃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불균형한 생활입니다. 놀이와 휴식의 부족, 그리고 지나친 학원 스케줄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롭고 비구조화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집에서는 숙제와 예습, 복습. 아이들은 언제 숨을 고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결국 번아웃이라는 형태로 마음의 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의 부족도 아이들을 외롭게 만들고 정신적인 지지 기반이 약화되어 번아웃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교류 부족은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번아웃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나 번아웃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미묘하고 때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깊은 공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무기력감, 늘 에너지가 바닥난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거나 평소보다 졸음을 많이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죠.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는 등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두통이나 복통,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정 질병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자주 말한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이 급격히 줄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는 등 식습관의 변화를 보이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는 과다 수면 등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가슴, 통증흉통, 숨쉬기 힘들어하는 호흡곤란, 현기증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아이의 몸이 너무 지쳐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정서적 증상입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패배감을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며 자존감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늘 부족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자주 할 수 있죠. 매사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하며 심지어 절망감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사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든 일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비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번아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학교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아이가 예전에는 너무나 즐거워하며 몰두하던 취미 활동이나 좋아하는 놀이에도 흥미를 완전히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감정 변화는 아이가 내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증상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학업을 거부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거나 아침마다 복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친구들로부터의 연락도 피하고 단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행동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부모님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 변화들은 아이가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일종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변했지? 사춘기가 왔나? 하고 단순히 반항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 아이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번아웃인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중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아이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예전보다 쉽게 짜증을 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둘째, 매사에 흥미를 잃고 의욕이 없으며 좋아하는 활동에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셋째,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늘 지쳐 보인다. 넷째,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다섯째, 특별한 원인 없이 두통이나 복통, 근육통 등 신체적인 불편함을 자주 호소한다. 여섯째,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곱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수가 줄었다. 아홉째,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열째, 예전보다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졌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 이 항목들 중 우리 아이에게 해당하는 것이 다수 있다면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번아웃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첫걸음은 아이의 스트레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무엇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학업 부담, 친구 관계의 어려움, 혹은 부모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편견 없이 헤아려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부담 줄이기입니다. 과도한 학습량은 아이를 지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이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아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기보다는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업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은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아이들의 뇌는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피로를 회복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시간에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또한 공부 외에도 휴식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적절한 시간, 제한과 함께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통해 아이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운동, 독서 등 아이가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찾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세요. 이런 활동들은 아이의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아이의 신체적 에너지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축구, 농구, 수영, 태권도 등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강화입니다. 아이의 작은 노력에도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했어, 최고야 같은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이번엔 이런 점이 특히 좋았어, 다음에는 저 부분도 시도해볼까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음 도전을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의 번아웃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부모님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다른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너만 유난히야와 같은 비난이나 비교하는 말 대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엄마 아빠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무엇이 널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와 같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고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나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는 아이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부모님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의 번아웃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나 아동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마치 큰 문제라도 되는 양 숨기려 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전문 지식이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행복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학업 성취나 사회적인 성공도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작은 직장에서 번아웃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먼저 아이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샷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인 것처럼 단기적인 성적이나 경쟁에서의 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행복과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미소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기를 바라며, 혹시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